요즘 라이더들 수익도 줄고 콜도 없어서 죽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참 힘듭니다. 네. 보통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 3, 4월, 3, 4월에 시작되는 보릿고개가 1, 2월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고민하는 라이더들도 많아 보여요. 앞으로 배달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네네. 네, 현재 배달 시장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네. 라이더들도 공감하다시피 한 세 가지 정도 네.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이니까 1월까지 통계를 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앱 이용자 수 통계를 좀 네.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월 기준과 올해 1월 기준을 한번 비교 분석한 건데요. 지난해 1월에는 2073만 명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1987만 명이 됐습니다. 배민 이용자 수가요. 그래서 86만 명 정도가 이제 줄은 거고요. 네네. 요기요는 892만 명에서 684만 명, 약 200만 명 네. 줄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쿠팡이츠입니다. 뭐 절반 정도가. 예, 658만 네. 명에서 350만 명. 네. 쿠팡이츠는 이제 사실은 경영진이 좀 요거는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용자 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배달 노동자들의 일감이 줄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네네. 확인해 볼 수 있고, 배달 시장이 성장이 아니라 이제 정체 또는 이제 후퇴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배민은 타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배달 경쟁 업체들이 줄은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타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가 올라갔던 거죠. 그러네요. 비중이 높아졌네요. 좀 더 줄었으니까 경쟁사가. 그래서 배민이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대로 이제 배민 비마트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기요 같은 경우는 요마트도 있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쿠마트, 편의점. 그래서 전통적인 음식 배달 시장이 아니라 킥커머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킥 서비스도 아니고 음식 배달도 아니고 택배도 아닌 새로운 이륜차 오토바이로 하는 소화물이라고 하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배민 같은 경우는 비마트 외에도 마트 스토어 같은 걸로 공산품 배달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배달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봇 개발이라든지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로봇 배달이라든지 다른 사업까지도 좀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이 물류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그쵸. 같은데, 뭐라고 딱 표현하면 좋을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음식 배달업에서 배달 기업이 음식 배달에서 물류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고, 이것이 음식 배달 시장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달업이 이렇게 뭐 페이도 한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는데, 정작 라이더들은 요즘에 진짜 죽겠거든요. 콜 단가도 떨어지고 콜도 없고, 지금 음식 배달 라이더들이 특히 문제라고 또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라이더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좀 대안이 필요할지. 일단 배민이 이제 거대 공룡 기업으로 될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런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합병되고 나면은 방법이 없다.
협상력이 네. 없어질 것이다. 라이더 유니언이 되게 많은 우려들을 표했고 합병 전에 우리가 많은 걸 따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게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완전 독점이 되기 전에 우리가 좀 항상 플랫폼에 좀 비판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우리의 소중한 에디터이기 때문에 에디터를 잘 지키고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음식 배달을 위해 다양한 배달을 할 것이라는 것을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알루미늄 배달 박스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큰 박스로 바꾸십시오. 무조건 큰 걸로. 네, 뭘 배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 피자 때문에 큰 박스 가셨는데 저는 이제 큰 박스 했거든요. 저는 왜 큰 박스 하는 이유가 피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앞으로 뭘 배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큰 박스로 가야 된다. 크고 튼튼한 걸로 네. 무조건. 크고 너트 이렇게 그런 게 이게 안 풀리게 튼튼하게 달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단기적으로 네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양한 배달을 할 수 있게 싣는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킥과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업이 다각화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물가가 상승되고 이용자 수는 줄어드는데 라이더 배달 단가는 또 떨어지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자영업자도 손해고 라이더도 손해고 소비자도 손해인데 누구만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뭐 우리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누굽니까? 네. 저희는 이제 플랫폼을 보는데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은 단건 배달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 배달료 변동 시스템 때문에 이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단건 배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배달 기업들도 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달통을 크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두 건, 세 건 정도는 저희가 혹은 배달 경력에 따라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한 6개월 혹은 1년 뒤에는 이제 한 3건 정도. 근데 3건 이상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위험하기 때문에 3건 이상은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는 2건 정도는 안정적이라고 봐요. 효율적이기도 하고 가는 길에 있으면 갔다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배달 경력에 따라서 혹은 뭐 안전사고 이력에 따라서 3건으로 보장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단건 배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플랫폼 기업도 결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소비자도 이 정도는 음식 퀄리티에 대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적어요. 2건 정도는 오히려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건 하다 보면은 배달 라이더가 안 잡혀가지고 배달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2건이면은 근처 가는 것을 2개를 가져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빨리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2-3건 정도의 단건 배달 같은 경우는 고려해 볼 만하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단건 배달을 노동자들이 요구해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물의 안전운임제처럼 저희 라이더들한테도 최소 배달 단가라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같은 실정이면은 저희 최저임금도 안 나옵니다. 오후 시간대는 최저임금 안 나오거든요. 콜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전배달료 저희 라이더 유니언 계속했던 안전배달 필요하고요.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도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메꾸려고 피크 시간에 좀 무리하게 좀 그럴 수 가기도 있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법에 도급임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개수임금을 정할 수 있다. 한 건당 얼마. 이거로 이제 최저임금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배달 노동자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호황기보다는 지금 같은 불황기의 조직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제 조직이 필요하고요. 저희 라이더 유니언 공제가 되죠. 이번 위로금 16만 원이 나오고 최대 1년에 설 명절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 안 좋은 일이 당했을 때 서로 상호 구조를 하는 방식의 공제 조직으로서 라이더 유니언 가입하는 것을 좀 제안 드리고요.
지금 가입하셔야 됩니다. 호황기에는 뭐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 불황기에는 서로 돕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달하다가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달 라이더들이 이직해봐야 운수업이거든요.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 비슷한 네.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역시 이직을 하더라도 나를 보호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이 노조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